제가 UA를 다니면서 스키를 다녀왔는데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나 승무원 교수님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앞에 따로 무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런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다 너무 무거워 계신 것 같고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좀 제끼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라는 아주 가벼운 얘기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만나서 할 얘기 없는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친구들하고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는 사람들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얘기,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라는 얘기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강남스타일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네, 아마 한 번쯤 그것도 아마 어딘가에서 한번 트라이 해보신 분들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돌 소녀시대에 있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카라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세라고 하는데요. 시스템입니다. 요즘 원래 분위기가 하기 애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휘발성 있는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돌들 소녀시대, 카라, 시스타 등등 이렇게 좀 휘발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더 우리 기억날 거 있어요. 예전에 홈테이프 마인드에서 하셔서 꽉꽉 채워서 녹음을 해서 앞뒤 늘어지도록 들었던 기억들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고요. 워크맨 들고 다니시면서 그 뒤에 혹시 디스크맨, CD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귀가 닳도록 그런 어떤 가수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 20살 때쯤일 것 같습니다. 사춘기 혹은 가장 내 감수성이 촉촉하던 시기 19살 때입니다. 이제 미소년 사이 20살 때입니다. 네. 8 18 시절. 예, 요 시기입니다. 촉촉하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19, 20살 무렵에 마음을 강타했던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어떤 가수 좋아하시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송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팝송들 있고요. 그런 팝 가수들, 나는 팝이 더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팝도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룬5입니다. 이게 많이들 유명하고 잘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히트곡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Move Like Jagger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아니 잠깐만. 뜻대로 제거처럼 움직여라 하는데 과연 제거가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믹 제거더라고요. 롤링스톤스 리드 보컬인데 믹 제거처럼 움직여라 라는 가사고 굉장히 흥겨운 멜로디들부터 믹 제거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잠자리 여성만 4,000명, 안젤리나 졸리도 포함 이런 기사를 찾았고요. 믿을만한 기사에 믿을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믹 제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플레이보이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생겼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믹 제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굴까요? 되게 어렵죠. 이 중에 있습니다. 믹 제거. 위협을 가기 힘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믹 제거입니다. 4,000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서 혹시 젊었을 때는 믹 제거가 굉장히 좀 잘생겼었나 보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공부가 안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봐도 맥시멈 카리스마 넘쳐요 오빠 정도까지 외에는 그렇게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Move Like Jagger라면 혹시 이 사람은 춤을 기가 막히게 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라든가 아니면 등등등.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믹 제거가. 네.
반전 노래로 많이 알고 페이티 블랙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회식자리에 손이 볼 수 있는 수준에 설명 받고 나갑니다. 왜 저럴까 싶은 정도인데요. 많이 볼 수 있는 전국 노래자랑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고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과연 뭘까? 왜 이 양반이 4천명일까? 생각이 들고요. 또 Looks Like Jagger라는 부분은 그 가사는 무슨 속으로 왜 이럴까 싶습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뭐 사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라는 얘기는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사의 힘,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가사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 바로 동감이 이끌어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같은 문화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왕입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또라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해철입니다. 외모만 봐도 몸상치 않구나. 지금 처음 보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디 나와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더니 학원 광고입니다. 하이스트라는 학원 광고 찍고선 요거 와장창창 먹었고요. 본격적으로 스스로 반뚜껑에 뚜껑 닫고 들어간 얘기죠. 내차 트렁크에는 여고생 교복이 있다. 요거 인터뷰하면서 이제 아주 사회적 매장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마왕이라든가 또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만 좀 생각되는 부분들에게 저는 감히 선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발매한 앨범들의 어떤 대표적인 곡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아니면 저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라고 하는 한 소절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꼭 사용해보고 싶을 겁니다. 68년생입니다. 서강대 철학과 출신이고요. 철학과 출신의 기인에서 이제 가사들 스스로 쓰면서 좀 더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88년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 그대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 밴드를 끌고선 대상을 탔고요. 이 밴드는 서울대, 연대, 서강대 학생들이 모여서 완전히 좀 한다 하는 밴드였고요. 2002년에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저는 첫째 딸이고 지금 둘째 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0여 장의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후회를 했습니다. 30장이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들어보니까 좀 토요일 늦게까지 작업을 했고요. 뭐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시기를 나눠봤습니다. 미소년기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잘하게 생긴 착해 보이는 범생이 스타일 시기입니다. 무한궤도 1집입니다. 89년이고요. 그대에게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절은 다들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가사 부분인데, 가사라기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한국 가요사상 가장 강렬한 인트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실제로 들리기만 하면 어느 부분인지 모두가 이 노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학 때 응원 동아리 활동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직도 운동장 한 구석에서 열심히 팔 돌리는 학생들 대학 가보면 볼 수 있는데 88년에 무한궤도 89년 앨범이 나왔고요. 그대에게 1집이었고요. 그리고 90년 본격적인 1집을 냈습니다. 굉장히 재수없는 이때는 이제 아이돌 시대를 스스로 보내는 시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학생들에게 어필하던 시절, 남자들에게는 그닥 어떤 시절입니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글거리는 가사고요. 흥얼거리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굉장히 좀 고왔던 시기고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음악 색깔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이제 마이셀프 앨범이 91년도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수록들이 있습니다. 이 앨범에 뭐 재즈 카페나 뭐 나에게 쓰는 편지 등등등의 앨범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의 한 소절인데 지금도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가사입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인내 구조의 창구 액수가 모든 가치를 찾고 있는가도 크지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길떨어져 다른 곳으로 간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후에 계속 보게 되는데요. 스스로의 목소리에 이제 나레이션의 강함이 있다는 걸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축적으로 나레이션에 많이 담아서 되게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가 과연 행복이 있다고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 시기에 지나서 이제 비행 청년 기록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넥스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다는 한글과 같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한국에서 뽑아주는 기타리스트 김세왕이고요. 등등등 거쳤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앨범입니다. 넥스트 1집이고요. 이때 이제 도시인, 아침에 우유한잔 뭐 하던 그 도시인 뭐 인형의 기사, 컴퓨터 등등등으로 이제 앨범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때부터 신해철 자기 음악색을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나에 들어있는 마찬가지 나레이션인데요. 이제 당신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나였으면 알 것 같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이야기인데 93년도면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들으면서도 좋은데? 라고 했던 가사가 저는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된 지금 시점에도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 넥스트 앨범은 신해철 앨범 중에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앨범이고요. 나라라 병아리가 들어있던 앨범입니다. 굿바이 알리하던 나라라 병아리고요. 엎지력하게 퓨전 그리고 이때부터 신해철 앨범에는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꼭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지치고 힘들 때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국산 넥스트 3집, 넥스트 파트 2를 발매하고요.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노래가 많이 히트했었고요. 머니나 코멜코멜스도 있었는데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그때 당시 달달한 사랑 노래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배경은 94년 당시에 동성동본 결혼이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성동본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고요.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냥 사생활로 자라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서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해본 적은 없어 다시 선택을 한다고 너야라고 하는 힘겨운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스스로 좀 정치색을 갖기 시작하고요. 이런 뭐 있는데? 라는 이미지를 많이 줬던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호프입니다. 희망이라는 노래고요. 지칠 때 흐릿하게 눈물이 날 때 그리고 이제 96년 이제 정글 스토리 사운드 트랙으로 앨범을 냈는데 이때는 이제 느낌상 영화는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정글 스토리가 윤도현이 주연을 했던 영화고요. 네, 그래서 그 개념상
사운드 트랙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글 소리가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앨범 자체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70년대 마침이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아주 가끔 그리고 절망에 관하여 라는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레이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샤우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즉 이때부터는 신해철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때 용기와 체력을 요하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노래방에서 체력과 용기를 요하던 시기로 적어지게 됩니다. 96년이었고 이제 사이비 교주기라고 제가 한번 이제부터 이런 부도않는 성가대 목장 저런 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요. 교주기로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좀 더 정치적 활동도 많이 시작이 되고요. 97년 넥스 싱글입니다. 아리랑이고요. 히어로의 스태프에 따른 두 장이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002년 월드컵 때 그 응원가로 리메이크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폐막식의 음악을 담당하게 됐고요. 폐막식에서 락 버전의 아리랑을 연주를 하게 되는 그 아리랑이 이때 수록이 됐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샤우팅 2기 히어로의 스태프가 그 노래고요. 그리고 97년 이제 이 형이 드디어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첫 시기입니다. 스페이스 락오페라라는 거창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넥스트 가지고 냅니다.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방패 특유의 이 형이 드디어 인간의 고대를 벗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앨범입니다. 라젠카 세이버스나 원날 언니들 같은 동명의 시가 있는 헤이게스 소년에게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헤이게스 소년에게 보면 주제가에 참 어울리지 않는 가사들이고요. 분명하게 입을 열지 마라는 얘기가 어떤 앨범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에 뜬금없이 유학기를 떠나게 되고요. 영국으로 떠납니다. 영국과 미국의 테크노 음악을 하겠답시고 갑자기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크롬은 그 영국의 혁명가, 청교도혁명을 했던 크롬웰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가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치면 누군가 와서 안중근이 치면 이렇게 내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끄러운지 이제 뒤에는 좀 안 합니다. 이 말을. 근데 하여튼 이때 크롬이라는 자기 예명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재즈 카페나 이렇게 기존 자기의 노래들을 테크노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초대라는 노래를 발매하게 되고요. 가사를 들어보시면 이런 연애를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2002년에 이제 비밀리에 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일본 성당에서 결혼하는데 연애가 시작된 그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청년기의 모습에서 나긋나긋한 와줘라는 가사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된 시기,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시기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왕기로 개인적으로 적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마왕기 이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런 복장으로 뱀문신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쥐를 잡기 위해 뱀을 그렸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식이었고요. 이런 비장한 표정으로 이런 비장한 외모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에게를 부릅니다. 형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었죠. 예, 그 많은 노래 중에 그대에게를 추모식에서 부른다니요. 예, 정말 여튼 그 시기입니다. 마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노크롬, 아까 크롬이 좀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살짝 모노크롬이라는 조어를 만든 이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저기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고 아이미어메이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등의 노래가 수록된 모노크롬 99년에 돌아왔고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입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노래는 기이합니다. 저한테는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날 품목도 이거라는 노래인 게 화두인 것 같고요. 무려 이 앨범을 들고 인기가요에 등장을 합니다. 아이돌을 기다리고 있던 G.O.D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 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비주얼과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정말 인기가요 관객석이 그렇게 조용한 모습은 정말 카우치가 난동부린 사건 이전에 처음 본 적이 그런 앨범으로 좀 당연히 좀 대중들의 응답은 없었던 앨범이고요. 그리고 99년에 홈메이드 그 앨범을 내고요. 자기 신해철 앨범 중에 정점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시기를 이후로는 여생을 보낼 계십니다라는 노래고요.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고요. 항상 영어는 화두고요. 인생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군지라는 화두에 대해서 스스로 묻는 그런 가사가 인상적이었고요. 이 앨범을 정점으로 하얀새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성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노사모 활동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시기에 모두 그 자리에서 좀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을 내고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대한민국인 만큼 대부분의 곡이 방금 금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보기 힘든 앨범 중에 하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힘을 주고 희망에 대해 노래하는 노래 힘을 내라는 노래를 이 앨범에 수록을 합니다. 도 마음에 안 하는 가수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남성 취향의 노래들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약속은 남자의 모든 거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앨범 가사를 굉장하게 이렇게 냈고요. 2004년에 이제 대한민국 앨범을 끝으로 이제 뒤로는 뭐 2006년에 엑스초지 그리고 7년에 요게 굉장히 괴작인데요. 재즈 앨범을 냈습니다. 정통 재즈 앨범 빅밴드와 동시에 녹음을 한 앨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바로는 이 형은 좋은 추억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 정도가 드는 앨범이고요. 여기는 뭐 하숙생이라든가 또 아니면
마이웨이 등이 재즈 버전으로 들어있는데, 2008년에 X6까지 했는데 이제 여생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좀 앨범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주년 기념 앨범이더라고요. 한 CD 4장, 무려 4CD에 10만원 정도 하던데요. 뒤에 보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신철의 팬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저로서 한번 기회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베스트 앨범까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신해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한 명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많이 좋아했던, 마음을 울렸던 가수들, 광화문에만 가면 생각나는 이문세 형도 있을 거고요. 집에 그렇게 보내줬던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나를 돌아봐주면 부르셨던 글쓰도 있었고요. 김광석, 수식어가 부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은미라든가 초음파 세계로 우리도 했던 SG워너도 있고, 브라운 아이즈 등등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아마도 MP3 파일로 한쪽 구석에 묻어두셨거나 어디쯤 있을 텐데, CD가 어디 있었을 텐데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수 좋아하시냐고 듣고 싶습니다. 어떤 가수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샷입니다. 추석입니다. 소녀시대고요. 좋은 추석 보내시길. 수능이 조금 덜 된 친구들이 조금 몇 명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녀시대보다는 역시 파란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추석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지난주 뭐 했어? 야구에 뭐?